안녕하세요. 전자회로 실험 월요일 분반 조교 김현동입니다. 8장 실험 PLL 실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6, 7장 실험은 전압을 고정하는 실험이었다면 이번 실험은 주파수를 고정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목적은 먼저 VCO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음 PLL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VCO랑 PLL이 뭔지는 앞에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VCO는 볼테이지 컨트롤 오실레이터를 말합니다. 오실레이터는 발진기를 말하는 거죠. VCO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입력을 DC 전압을 받는데 출력은 어떤 펄스파로 이렇게 AC 신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력 전압의 레벨을 조절하면 이 출력 신호의 주파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제어해서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제어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입력은 DC 전압이고 출력은 펄스파입니다. 여기서 펄스 레벨도 최대치는 여기 VCO에 공급해주는 VDD와 여기 최소값은 VCO에 공급해주는 VSS 값을 따라갑니다. VCO도 이렇게 IC 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는 실험에서 CD4046B1을 쓸 겁니다. 이 IC 칩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시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각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CD4046은 이렇게 R1, R2 그리고 C1 값을 조절해서 어떤 주파수 범위를 갖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VCO는 입력 전압을 제어해서 출력 전압의 전압파형의 주파수를 조절한다고 했으니까 이 출력 주파수도 어떤 일정한 범위를 갖겠죠. 그 범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그러면 최소 주파수가 나올 때는 최소 전압을 넣었을 때겠죠. 그리고 최대 주파수는 최대 전압을 넣었을 때 최대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VCO는 입력 전압이랑 주파수랑 정비례해서 나오게 됩니다. R1, R2, C1의 조건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스펙을 갖도록 설계를 하면 됩니다. VCO 동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VSS 최저 전압에는 그라운드를 연결해 줬고요. 그래서 만약에 VCO 인에다가 0V 최저 전압을 넣으면 최저 주파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은 0Hz에 해당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 주파수가 0인 겁니다. 그리고 VDD의 반을 넣었습니다. 2분의 1 VDD를 넣었을 때 이런 어떤 주파수를 가진 파형이 나오죠. 아까 0V를 넣었을 때 나온 거를 주파수를 F민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신호의 주파수는 2분의 Fmax입니다. Fmax는 요 밑에 있겠죠. 만약에 VCO 인을 이제 VDD 최대로 넣었을 때 최대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이때 주파수의 딱 2배의 주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딱 Fmax만큼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VCO의 출력 주파수는 입력 전압의 레벨에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하지만 이 VCO는 이렇게 주파수를 가지긴 하지만 이 위상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외부 온도에도 민감하고 또 다른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호가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VCO 출력에다가 신호를 주고 신호를 합성해서 이렇게 보낼 때 이 신호가 자꾸 흔들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PLL을 사용해서
이렇게 위상을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PLL이 없으면 이 위상은 이 주파수처럼 생기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페이지 컴퍼레이터를 통해서 일단 간단하게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컴퍼레이터는 이름 그대로 이 두 개의 신호를 입력받는데 그 두 신호 간의 위상을 비교해서 출력하는 회로입니다. 이 페이지 컴퍼레이터는 XOR 게이트를 사용해서 간단히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XOR 게이트를 사용할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IC 칩 소자 내부를 보면 그 안에 이렇게 페이지 컴퍼레이터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2는 더 복잡한 페이지 컴퍼레이터고, 저희는 이 XOR만 사용하는 페이지 컴퍼레이터 1만 사용할 겁니다. XOR로 이렇게 페이지 컴퍼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먼저 여기가 A 신호, 여기가 B 신호라고 하면 이렇게 점선을 한번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XOR 게이트는 두 개가 같을 때는 0이고 다를 때만 1을 출력하는 게 XOR 게이트죠. 그래서 지금 이 A, B 신호는 서로 주파수랑 펄스 폭은 같은데 지금 A보다 B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겁니다. 앞서고 있다는 거를 아시겠죠? 앞서고 있다는 거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만큼 위상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상차만큼 이 XOR 게이트를 통하게 됐을 때 이 타이밍을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 A 신호는 하이인데 B 신호는 이미 하이를 지나서 로우가 됐죠. 그래서 두 개 달라서 이렇게 XOR 게이트 출력은 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이밍을 보면 지금 이제 A도 하이고 B도 하이니까 이제 XOR 게이트를 거치면 로우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똑같은 폭만큼 이렇게 A는 로우고 B는 하이라서 그동안은 하이가 나왔을 겁니다. 동작 타이밍 자체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XOR 게이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XOR 게이트는 이렇게 두 신호의 차이만 출력하는 겁니다. 두 신호의 위상이 다를 때만 하이가 나오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XOR 게이트 출력의 주파수를 먼저 보자면 이 주파수는 이 입력 신호의 주파수의 2배를 가집니다. 이 한 주기 동안 XOR 게이트는 2번 반복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출력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의 2배입니다. 정확히. 주파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XOR 게이트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의미 자체는 이제 이 두 신호 간의 위상차를 일단 전압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서 PWM을 했죠. 이것도 PWM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펄스파가 나오는데 이 출력 펄스파를 또 로패스 필터를 통하면 이렇게 어떤 DC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DC 값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펄스 폭이 20%다. DTB가 20%다. 그러면 이 DC 값을 읽었을 때는 0.2 VD 이 펄스 높이를 VD라고 표현하자면 이 DC 전압은 0.2 VD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XOR 게이트는 두 신호의 위상 차이를 DC 전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VCO는 입력 전압을 DC 전압으로 받는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입력 DC 전압을 이 페이지 컴퍼레이터 출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신호의 위상 차이를 이제 DC 전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VCO에 넣으면 그 위상 차이에 해당하는 또 어떤 주파수를 가진 신호가 나오겠죠. 그거를 다시 페이지 컴퍼레이터에 피드백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다시 회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PLL 회로의 가장 간단한 구조입니다. 먼저 페이지 컴퍼레이터에 이렇게 A에는 레퍼런스 신호, 기준 신호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기준 신호에 맞춰서 어떻게 동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먼저 처음 시작했을 때는 VCO에 아웃풋이 없어서 여기는 0V겠죠.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신호는 컴퍼레이터에 들어오는데 여기 NOR라고 적혀 있네요. XOR입니다. 이렇게 이쪽은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쪽은 DC 0V가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컴퍼레이터 출력도 똑같이 이 신호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신호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서 어떤 DC 값을 갖는데, 이거 좀 처음엔 좀 큰 전압이 나오겠죠. 이 입력 신호의 펄스 폭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DC 전압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주파수는 이것보다는 크거나 작거나 하겠죠. 완전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피드백 돼서 컴퍼레이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레퍼런스랑 비교를 해서 지금 이 출력이랑 레퍼런스랑 얼마나 위상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서 또 그게 출력되겠죠. 그래서 그 출력된 게 로패스 필터를 거쳐서 또 DC 값으로 나타내져서 VCO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 VCO의 출력은 이전 주파수랑 레퍼런스랑 비교한 거에 해당하는 전압의 출력이 나오는 건데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VCO out은 이 레퍼런스 주파수랑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돌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레퍼런스 전압이랑 이 VCO 전압, 이 주파수가 서로 같아지겠죠. 즉 이렇게 컴퍼레이트 출력이랑 컴퍼레이트 입력이랑 이 전체 출력이랑 결국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컴퍼레이트가 동작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만약에 현재 값을 VCO out n이라 하면 VCO n VCO out n-1이랑 이전 값이랑 완전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돌겠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랑 위상이 이 레퍼런스 신호랑 완전히 같아지게 됩니다. 타이밍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VCO 출력의 주파수라고 하면 처음에는 0Hz겠죠. 이게 헤르츠입니다. 여기 앞에 V를 적었는데 이렇게 헤르츠라면 처음에는 이렇게 0Hz죠. 그러다가 이 입력 신호랑 로우랑 입력 신호랑 0V랑 이렇게 XOR 게이트를 거쳐서 출력이 돼서 좀 높은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출력이 확 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레퍼런스 주파수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확 뛰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줄이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줄어들었다고 피드백이 와서 이렇게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수렴하게 되겠죠. 이게 PLL 동작의 제일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것들은 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일단 이 PLL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XOR 게이트의 동작과 이 VCO가 입력을 DC 전압으로 받고 출력을 펄스파를 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로패스 필터를 거쳐서 PWM 된 파형이 이렇게 DC 전압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PLL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페이저 컴퍼레이터는 위상차를 출력, 로패스 필터는 이제 위상차를 DC 전압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VCO는 이제 그 위상차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진 거를 피드백 해주는 거고요. 동작 자체는 일단 나중에 시뮬레이션 하면서 더 보도록 하고, 먼저 계산을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까 F민이랑 Fmax 구하는 식들이 다 있었죠. 거기서 이제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R1이 1kHz, 1kΩ, 그리고 R2가 무한대, 그러니까 이걸 안 달았으면, 개방했으면 무한대죠. 그리고 C1이 0.01 마이크로페럿일 때, 이렇게 설정했을 때 VCO의 최대 주파수와 최소 주파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할 거는 아니고 이제 식을 다 적어놨으니까 일시 정지해서 이렇게 식을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996이 아니라 99.6kHz입니다. 지금 이거는 VCO만 계산한 거고, 이제 VCO에다가 페이저 컴퍼레이터랑 로패스 필터를 달아서 PLL을 구성했을 때 Fmin과 Fmax를 구해보겠습니다. PLL에서 일단 VCO가 있죠. PLL 그림이 여기 이거 전체를 PLL이라고 하면 이 PLL 안에 VCO가 있습니다. 이 VCO의 Fmin과 Fmax는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값 넣으면 이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로패스 필터가 달렸죠. 그래서 이쪽에 페이저 컴퍼레이터 출력이 로패스 필터로 들어가는데, 이거에 이 로패스 필터에 차단 주파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차단 주파수의 10배가 해당하는 주파수부터 차단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로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는 500Hz가 나온다. 이렇게 2파이 RC분의 1 하면 약 500Hz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단이 되기는 한데 완전 정확하게 동작하려면, 그러니까 로패스 필터는 이렇게 차단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는 차단하려는 목적인데, 실제로 이 차단 주파수 근처에서는 영향을 완전 안 받지는 않죠. 거의 차단 주파수 근처에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 주파수의 10배 정도 생각해서 500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5kHz 이상 정도에서 제대로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 계산으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 동작은 이제 5kHz 이상에서 제대로 동작할 겁니다. PLL 동작에서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 주파수랑 거의 같아졌을 때,
이때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 전 출력이랑 지금 출력이랑 결국 같아질 겁니다. 그때가 이제 레퍼런스 신호랑 같아졌을 때일 거고 이때를 락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잘못 적었죠. 이게 99.6kHz입니다. 그래서 5kHz에서부터 99.6kHz에서는 페이저가 락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가 만약에 막 한 150kHz다 이러면 이제 VCO가 이 출력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히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페이지 락이 되지 않고 위상이 엄청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측정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 50Hz 이렇게 막 엄청 낮은 주파수가 되면 이제 로패스 필터를 그대로 거쳐가기 때문에 또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위상이 락 되지 않아서 위상이 엄청 흔들릴 겁니다. 그것도 뭐 실험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이제 이따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보고 먼저 예비 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 이론은 이전까지만 하고 이제 예비 보고입니다. 예비 보고는 아까랑 똑같이 이제 Fmin과 Fmax를 계산해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번에는 값은 안 넣고 식만 적어줬더니 너무 틀린 사람이 많아서 이제 그냥 값까지 다 적어줬습니다. 이 물음표 계산만 해오시면 됩니다. 여기 이 FB는 10배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10배를 해서 FB에다가 넣어주세요. 두 번째 예비 보고는 이제 VCO에서 이 값대로 VCO를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VCO인이 0V일 때, 2.5V일 때, 5V일 때 이렇게 각각 주파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식을 다 써줬으니까 계산만 해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VCO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VCO는 마찬가지로 CD4046BE 이거를 그대로 썼습니다. 회로 구성을 보자면 이렇게 4번이 출력인데 이 출력에는 원래 우리는 부하를 달진 않을 건데 시뮬레이션에서는 부하를 달지 않으면 이게 동작을 안 하니까 큰 부하를 달아줬고요. 이쪽 9번 핀에 이쪽이 VCO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에 따라서 여기 주파수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2.5를 넣어줬는데요. 0에서부터 5V 사이 값을 넣으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자체는 이제 만약에 5V를 넣으면 이때가 최대 주파수를 가지겠죠. 그래서 런타임을 일단 이런 식으로 줘보겠습니다. 화면 보이나요? 이렇게 파형이 출력되는데 이거는 이쪽을 찝은 겁니다. 이쪽 4번이 출력입니다. 4번을 찝으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거는 토글 커서를 누르면 이렇게 좌클릭과 우클릭을 해서 차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 2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됩니다. 20 마이크로 세컨드면 한 50kHz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론값은
50kHz가 아닐 겁니다. 본인이 계산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값이랑 다를 텐데, 일단 VCO 시뮬레이션은 일단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0V일 때, 2.5V일 때, 5V일 때 이 전압을 바꿔가면서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나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시뮬레이션은 이제 컴퍼레이터, 페이지 컴퍼레이터의 동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이거는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봤을 때 XD4046의 내부에 이렇게 XOR 게이트가 있다고 했죠. 그거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컴퍼레이트 입력 두 개의 신호를 주고, 근데 이 두 신호의 주기와 펄스 폭은 같은데 이쪽에 딜레이를 줬습니다. 그럼 위상차가 생기겠죠. 이렇게 일단 3주기, 주기 3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밑에 두 개가 입력 신호고, 그 입력 신호 두 개의 차이만큼, 그러니까 이 둘이가 다를 때 이렇게 하이가 됩니다. 이게 컴퍼레이트 출력이고요. 지금 이 딜레이를 보면 20 마이크로세컨드 중에 1 마이크로세컨드가 딜레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5%가 딜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출력 주파수, 컴퍼레이터 출력 주파수는 이거의 2배였죠. 그래서 여기선 5%지만 얘한테는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짜리 펄스 폭을 가지는 펄스가 출력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PWM 된 파형을 이제 로패스 필터를 거치면 얘는 5 곱하기 10%니까 0.5V로 이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0.5V가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커패시터가 충전이 될 시간을 조금 고려해 주면, 이쪽에 지금 이게 로패스 필터입니다. 여기가 RC, 그래서 RC 사이 이쪽이 로패스 필터 된 출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0.5V 근처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죠. 그래서 이 VCO 입력은 0.5V가 입력됩니다. 그래서 0.5V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나왔나 확인을 해보려면 지금 너무 좁아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력 파형이 이렇게 컴퍼레이터랑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0.5V에 해당하는 주파수입니다.
PLL은 이제 이 출력 단자를 이쪽 컴퍼레이터 입력에다가 연결해 주는 게 PLL이죠. 그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아까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4번 출력이 컴퍼레이터 입력 3번으로 직접 들어간 겁니다. 이 부하 저항도 저희는 실험에서는 달지는 않을 거고 이 시뮬레이션용으로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로패스 필터는 일단 10kΩ이랑 0.1 마이크로헨리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쪽은 VCO 부분입니다. VCO의 R1, C1 그리고 R2는 마찬가지로 오픈시켜서 무한대로 줬습니다. 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0부터 100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본다고 한다면 보이나요? 지금은 완전 0이죠. 이 빨간 게 레퍼런스 신호고 초록 색깔이 이 PLL 출력입니다. 근데 지금 초반 부분에는 거의 동작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를 보면 이렇게 점점 주파수가 줄어들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더 한참 뒤를 본다면 조금 걸릴 겁니다. 하면 이제 주파수를 읽어보면 얘가 지금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네요. 초록색의 펄스 폭은 지금 한 2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고 빨간색은 10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아직 반 정도 따라갔죠. 근데 아까 경향을 봤을 때 이거 VCO를 할 때도 그렇고 보니까 Fmax가 한 반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금 이 주파수는 50kHz인데 지금 얘가 원래 100kHz의 Fmax를 갖는 VCO라서 원래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부터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한 반 정도로 나오네요. 그래서 얘도 50kHz 정도에서 Fmax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로는 아까처럼 락이 되지 않고 락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신호의 주파수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20kHz짜리 신호를 준다고 하면 똑같이 1000 마이크로에 60 마이크로만 보겠습니다. 하면 지금 조금 타이밍이 빗나가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럼
한 100 정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빨강색은 25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초록색도 뭐 거의 이제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초록색이 출력인데 이제 계속 따라갈 겁니다. 로페스 필터를 우리가 할 값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죠. 이 타이밍이 뭐 겹치기도 하고 펄스 폭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따라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할 거는 이 세팅으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쓸 소자는 R1은 10kg, C1은 0.001 마이크로, 로페스 필터 저항은 4.7K, 로페스 필터 커패시터는 0.1 마이크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의 주파수를 키우고 줄이고 하면서 페이지가 락되고 락이 풀리고 하는 거를 관찰할 겁니다. 그럼 이제 실험 방법과 실험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은 첫 번째로 VCO 실험부터 먼저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값대로 회로를 구성하고 이제 VCO인에 0V일 때, 2.5V일 때, 5V일 때 출력 파형의 주파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회로는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좀 간단하죠? 이게 R1 그리고 C1 이렇게 6번, 7번 사이에 커패시터가 들어가고 11번과 그라운드 사이에 R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번에 이제 9번이 VCO인입니다. 이제 이 9번 핀만 어떻게 조절해서 하거나 아니면 9번 핀에 들어가는 전압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이 5V는 IC 칩 자체 VDD에 5V 들어가고 있고 이걸로 이제 9번 핀 VCO인을 조절할 겁니다. 이렇게 같이 보이도록 해봤습니다. 이 노란색이 DC 값이고 이제 이게 컴퍼레이트 VCO 출력입니다. 이렇게 전압을 높일수록 주파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5V를 걸었을 때 106kHz 정도 출력됩니다. 계산해보면 이거랑 90 몇 정도일 텐데 99, 100 정도일 텐데 이거는 커패시터의 오차 범위내라고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험은 이제 PLL입니다. PLL은 똑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이제 일단 페이저 락이 걸리는 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페이저 락이 걸리고 나면 이제 주파수를 줄이면서 락이 풀리지 않는 최저 주파수를 찾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페이저 락이 풀렸으면 다시 페이저 락을 걸고 이제 주파수를 높이면서 최대 주파수를 찾습니다. 실험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회로 구성이고 회로도 똑같이 R1은 이렇게 11번에서 그라운드로 C1 0.01, 0.001 마이크로페럿도 6에서 7번 그대로 꼽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로페스 필터가 생겼고 2번에서 이렇게 로페스 필터를 거쳐서 9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호 발생기는 일단
뭐 펄스파든 사각파든 일단 적당히 그 VCO 동작 범위 내에 적당한 값을 일단 넣어 봅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저는 일단 30kHz로 넣고 시작해 봤고, 펄스 폭은 5V 피크 투 피크 5V를 넣고, 오프셋은 2.5V로 줘서 이렇게 0V에서 5V로 이렇게 스윙하는 스퀘어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가를 하면 이건 아직 락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레퍼런스 신호고 이게 VCO PLL 출력인데 지금 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 흔들리고 레퍼런스랑도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레퍼런스 주파수를 조금씩 조절해 줍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락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고요. 이렇게 지금 레퍼런스랑 이제 PLL 출력이랑 같아졌죠. 이때가 이제 락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파수 자체는 아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락이 됩니다. 그럼 지금 먼저 첫 번째로 제가 페이지 락이 됐을 때를 출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사진을 한번 찍고 이제 여기서부터 레퍼런스 주파수를 점점 줄여갑니다. 그래서 락이 풀리는 주파수를 찾아보시고요. 지금 이제 락이 풀린 겁니다. 5kHz까지는 락이 걸려 있다가 4kHz에서 락이 풀린 거겠죠. 지금 이렇게 5kHz까지는 락이 걸려 있다가 4kHz에서 락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FB는 5kHz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사진을 찍을 때 5kHz일 때 락이 걸려 있는 사진, 그리고 4kHz일 때 락이 풀린 사진, 이렇게 두 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으면 뭐 알아서 캡처를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F민을 찾은 겁니다. 이제 다시 락을 걸어주기 위해서 주파수를 계속 올렸고요. 방금도 한 40 몇 정도에서 지금 한 40 몇 정도에서 이제 락이 걸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계속 올리면서 이제 락이 풀리는 최대 주파수를 찾는 겁니다. 90kHz 정도부터 이제 한 칸씩 올리면서 보다 보면 이제 104kHz까지는 락이 걸려 있다가 105kHz에서 락이 풀렸습니다. 지금 104에서는 락이 걸려 있죠. 105부터 락이 풀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4kHz일 때 락이 걸려 있는 사진, 그리고 105kHz일 때 락이 풀린 사진, 이렇게 두 장 찍으시면 됩니다. 이 값 자체는 저랑 다르겠죠. 뭐 하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다시 락을 걸려고 주파수를 내리다 보면 이번에도 한 40kHz 근처에서 걸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주파수가 한 뭐
90kHz라고 99로 다시 내리면 다시 락이 걸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야지 락이 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락을 한번 풀었다가 다시 걸려면 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VCO에서는 일단 사진이 몇 장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일단 회로 사진 한 장, 그리고 VCO 이제 0V 넣는 전원 공급기 사진 한 장, 그때의 출력 파형 한 장, 그리고 전원 공급기 한 장, 출력 한 장, 전원 공급기 한 장, 출력 한 장, 이렇게 총 7장이 되겠네요. VCO에서는. 다음 PLL에서는 회로 한 장, 그리고 페이저 락이 걸린 사진 한 장, 최초에 그냥 아무 주파수에서 락이 걸린 거 한 장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락이 걸려 있는 최저 주파수, 그리고 락이 풀린 주파수, 그러니까 이 둘 차이는 한 1km 정도 차이 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락이 걸려 있는 최대 주파수, 그리고 락이 풀린 주파수, 이렇게 PLL에서는 6장이 필요하겠네요. 동영상에서 한 것처럼 미저에 주파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해서 다 찍으시면 됩니다. 이번 8장 PLL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